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한국은 미국의 허수아비다. 굴욕적인 식민지. 남한 쌀을 딱 먹으면서 야, 쌀이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살까? 남한 드라마에 사상이 없어. 여자가 막 남자 싸대기 날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 이거 너무 자유. 갑자기 엔돌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남조선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오늘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가까우면서도 먼 곳에서 온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012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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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알게 모르게 제가 접했어요. 북한에서는 불법이지만 그 문화를 보면서 제 또래 여성분들이 막 안경 딱 끼고 노트북 딱 두드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저는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고, 제가 이제 자녀가 있거든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북한엔 전기가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를 좀 밝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돼서 제가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북한에는 23살에 결혼을 해야 금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23살이 지나서 결혼을 못하면 제가 문제가 있나?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꽃을 피워도 못 보고 그 사회의 문화에 젖어다 보니까 그냥 23세 결혼해서 24세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20대는 아이를 키우면서 흘러갔고 30대가 돼서 아이가 커가니까 이 안에 뭔가 욕망이 딱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 분들이 이렇게 좀 채워주셨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들 좀 살고 싶다. 이제 또 분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70년대에 태어났어요. 김일성이 있을 때, 북한이 제일 잘 살 때. 저는 눈을 뜨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대령으로 제대되셨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군인에 대한 우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김일성 시대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되면서 다 이렇게 굶어 죽고, 우리 동네도 진짜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처음에 사람이 죽은 걸 봤을 때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걸 자주 보면 어때요? 그러려니. 예, 그렇죠. 김일성 시대에는 정말 좋았다. 김일성이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한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자립적 민족 경제라고 하는데 유럽이나 불합화하고 서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유지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이 몽땅 쓰러진 거죠. 북한에서는 돈이 많아도 힘들어요. 뭐 한국은 뭐 투자를 하고도 돈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에는요 이제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돈이 있어도 장사를 해야 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국경에서 계셨다고 하셨나요? 북중 국경 양강도라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양강도 쪽에 계셨고, 백두산 아래. 네. 한국에 들어오신 거는 2011년인데 그러면 북한에서 나오는 시점이 언제셨나요? 같은 해 나와서 같은 해 들어왔죠. 굉장히 빠르게 네, 오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탈북민들의 구성을 보면 직행과 우해녀가 있어요. 직행은 북한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직행. 근데 중국에서 살다가 또는 러시아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우해해서 온 사람이다. 근데 저희는 거의 직행이죠. 저는 3월 달에 일찍 넘어서 들어와서 한국에는 그 해 말에 들어오는, 조금 케이스가 되게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그게 다 운인 것 같아요. 운도 따랐고, 그때 상시 시대적인 환경, 북중 관계가 복잡하거나 국경이 복잡했을 때는 잡히지만 또 저희처럼 운이 좋게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 아까 탈북 이야기 하셨을 때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탈북을 안 할 겁니다. 왜요? 왜요? 이게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한 북송도 안 당하고 이렇게 왔는데, 배고픔? 그건 견딜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그 다음부터 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말을 못해요. 내가 아픈데 중국 약국에 들어갔는데 말을 못하는 그 아픔, 그리고 경찰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그냥 온몸에 땀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걸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에서도 감방을 4개를 옮겨 다녀요. 그 태국에서는 20년, 30년 약을 한 장기수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태국 제수복을 저희가 입었는데 살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죄인이 돼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옷을 다 벗기고 그 제수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다 천을 딜딜 감는 거.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이민국 감호소라는 데 갔는데 300명이 그 선풍기가 있는 몇 평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비행기 뜰 때까지도 무슨 생각했냐면 야 다음은 그냥 내가 남한에서 태어나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고 북한에서 태어나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죽을 먹어도 뜨지 말아야겠구나. 일단 자기의 보금자리를 뜬다는 게 참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소문이 많았어요. 예전에 뭐 비행기를 탔는데 평양공항에 갔다더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설렘 반도 있었지만 두려운 반. 근데 비행기를 딱 그랬겠네요. 타는 순간에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북한 갈 일은 없겠네. 그러겠네요. 그냥 그 한국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안정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는 그냥 일반 탑승객 비행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반 그냥 비행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고 왔는데 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머리에 털이나 비행기를 처음 타보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기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막 들떴는데 막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막 나오는데 야 무슨 유치원 아이 주는 것처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배가 안 찼어요. 그 앞에 하던 한국 분이 밥을 다 먹더니 커피를 이렇게 우아하게 보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뭐 보일 것도 없는데 새까만데. 근데 옆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그거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 볼 때 커피를 딱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 커피를 주는 거예요. 저는 커피가 아편물보다 더 쓰거웠어요. 근데 몰랐거든요. 북한에서 커피를 못 마셨는데 거기에 설탕을 달라면 되겠는데 바깥을 내다보면서 야, 내 진짜 이제 남조선 가는구나. 입에다 넣었는데 그걸 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입안이 다 소태인 것 같아요. 그 입에다 넣고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공항에 내리기 전에 판타지가 있었어요. 공항에 내리면 그 잘생긴 남조선 남자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비행장에 와서 막 흔들겠고 꽃다발까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무슨 시커먼데 이런 데 따라가지고 그냥 건물에 쑥 들어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래 갔는데 우린 한쪽에 앉혀 놓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사람인가 했는데 열에 9이 안경 꼈어. 이 사람들은 눈이 다 나쁜가?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안경을 패션으로 끼거든요. 엊그제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1.5 나왔어요. 와. 예, 눈 시력이. 예. 그러니까 저희는 눈이 나쁠 일이 없어요. TV 나와야 보지. 컴퓨터 보면 돌릴 일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안경을 다 꼈는데 네. 나는 그거예요. 저는 그 걸음걸이에 우리는요. 그냥 10m도 떼요. 바삐 사는데 익숙된 사람들이니까 뛰지 않아도 될 때도 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걷고 핸드폰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야 그래 이제 나도 배낭 안 메고 떼도 되겠구나. 뛰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도 이제 10년이 지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우아하게 외국 여행을 다닐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평화? 네, 그 사람들이 걸음걸이 얼굴 인상에서 평화를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커피는 입에 맞으신가요?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역시 그렇게. 아페를 하고 있답니다. 완벽하게 적응을 하셨네요. 예. 그 북한에서 계실 때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던 거예요? 북한은요 선동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원 때 보면 무용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예체능적으로 키가 있는 아이들을 모집해요. 발탁이 돼서 거기 들어갔는데 6살, 7살 때인데 엄청 일찍이 들어가는. 그렇죠. 유치원이면 6살, 7살이죠. 또 약간 직업이랑 직장이. 그죠. 그때부터 이미 갈라지는 거죠. 공연을 보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자를 한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예체능을 하니까 초등학교도 가면 또 그런 선전 성악반이라는 게 있고 북한의 각 도마다 1고등학교라고 영재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공부를 잘해야 가는 학교인데 시험을 치지 않고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발탁이 되고 예술전문학교 하술반으로 이렇게 옮겨받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게 유치원에서부터 저희 진로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큰 연합기업소에 가서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게 아니라 방송을 한 거죠. 전투원 여러분 막 이러면서 방송원이라고 하거든요. 잉글리시를 안 써요. 맞다. 아나운서가 영어구나. 뭐 공연 진행자, 방송원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아나운서였네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프레임을
씌우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사료청이라는 큰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선전 담당 부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아나운서를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북한에는 월급으로 그나마 살 때요. 사회주의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네. 그때 저는 북한 돈으로 85원을 탔는데 당시 연합기업소에서 제일 센 간부가 120원.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50원, 60원?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월급을 타서 제 시집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에 대해 한국처럼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명감 있는 직업이고 북한에서는 토대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 직업으로 지략이 되는 거죠. 한국은 아나운서에 대한 인상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막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고 아나운서다. 우와 잘났다. 이쁘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북한에서는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인상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나운서가 됐다 이러면은 오, 너무 좋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꼴사 나온 거예요. 나는 모내기 밭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건 그냥 주둥이 막 나불나불 거린다고 격차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해온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매체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매체여도 보도를 하면 약간의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네. 할 수 있는 말들 못하는 말들 근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더 두드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얘기를 할 때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시대별로 차이가 나요. 네, 80년대, 90년대 한국은 남조선 괴뢰라고 했어요. 미국의 허수아비다.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남조선은 미국이 죽으라면 죽고 벌벌 기는 굴욕적인 그런 식민지. 어릴 때 되게 그렇게 배웠어요. 어느 순간에 스며든다는 게 있잖아요. 북한의 선전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바뀐 거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시장에 갑자기 샛노란 쌀마대가 났는데 거기다가 네. 빨간 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대한민국을 몰랐어요. 남조선 아랫동네 옛날에 대한민국 뭐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냥 남조선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조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얘네 남조선이다.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근데 그 쌀포대가 와 어디 뭐, 나라까지? 네, 대한민국인데 근데 짐작했죠. 야 이게 남조선인가 보다. 근데 그 포대가 네. 북한의 쌀포대는 이렇게 넣었다가 한번 탁 내리면 터져요. 질이 너무 나쁜데 그 남조선 노란노란 쌀포대는 안 째게져요. 그리고 쌀을 먹었는데 우리는 고난의 행군 때부터 그 중국 쌀을 먹었는데 중국 쌀은 풀기가 없었어요. 저희가 먹었던 쌀이. 근데 한국 쌀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그래서 우리는 유리쌀이라고 했어요. 유리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무리 선전을 해도 남한에 대한 선전을 와. 해도 이게 변하지 않는데 남한 사람들이 쌀을 딱 먹으면서 야 쌀이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살까? 예,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보면 남한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게 예전에는요 압록강 옆이나 두만강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개인과 개인의 밀수가 늘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갖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자기네도 한국에 가서 계속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단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다 봤는데 방송국 PD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운 소리로 남조선 사람 맞습니까? 제가 이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볼 게 없는 볼 수 없는 세상에 있으니까 그걸 목숨 걸고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없어. 남한 드라마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남자 싸대기 날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억눌려 살았으니까 와 그래 뭔가 속 시원했나 봐요. 그거를 보면서. 그 영화의 네. 사상이었고 그 사람들이 북한을 용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변질이 된 거죠. 약간 너무 짜여진 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뭔가 생뚱맞게 그냥 그 자유롭게 들어오는 그 게 자유가 그 맛을 우리한테는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세상, 틀어진 세상에서 딱 울타리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드라마 보고 영화를 봤는데 이거 너무 자유. 바람을 피우는 것도 너무 당당해.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뭐 개소리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듣다 그래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내면에 할 수 있었던 말들을 남한 드라마에서 막 표현을 해주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남편한테 할 소리는 해야겠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적인
생각 동죄를 되게 많이 흔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뭐 김정은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만났고 네. 뭔가 막 세대가 몇 개 달라지고 그렇죠. 있는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그러면 요즘 북한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국경 지역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그 러시아 파병됐던 북한 군인이 말했잖아요. 평양 출신인데 한국 드라마를 봤으니까 못 봤다 하잖아요. 중앙에 있으면 통제가 심하니까 그렇죠. 어쨌거는 예, 접하지를 맞아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게스트들이 나와서 북한이 이제 다 한다고.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지역별로 달라요. 지역별로 예, 다 내가 하는 안다 해서 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 퍼센트지로 봤을 때는 북중 국경을 한 그 지역 사람들은 알지만 내륙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편차가 있네요. 네, 그 편차가 안에서. 있어요. 하여튼 북한에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걸 공개했어요. 네. 그때는 당장 통일이 되는, 근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되고 그 미치광이 영감택이라고 또 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기대를 했다가는 또 이렇게 거품처럼 되는 거지. 그렇게 막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니디는 뭐 어땠어요? 한국 첫인상? 한국이 첫 해외였어요. 12월에 왔는데 일단은 내리자마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데는 15도 이랬는데 여기는 영하 1도 이렇게 딱 됐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오기 전에 춥다고 해서 여러 개를 입었는데 또 추운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건 깨끗했다? 깨끗하다. 굉장히 15년쯤에 왔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거는 인도에서 자주 볼 일이 아니라서 엄청 깨끗하게 잘 사시네라는 생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인도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인도가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보고 똑같이 생긴 배우가. 네, 인도가 여기요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 인도 영화풍이 불어서 여기다가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인도 여성들처럼 춤추고. 근데 그런 분을 바로 옆자리에 제가 탈북을 안 했으면 인도 분이랑 같이 얘기 못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사람이 생리적으로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시설이 너무 발전하면 불편해요. 수도꼭지라는 거는 자고로 비틀어서 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꼭지도 없어. 북한에 있을 때 화장실 보고 손을 씻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뭐 물이 있어야 뭐 하지. 그러네. 왜 사실 저희는 재래식 변소를 많이 쓰던 사람이거든요.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 변기는 조금 익숙이 됐는데 아니 다 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남조선 사람이 이제 됐는데 화장실 갔다가 손 씻어야지 하는데 아무리 갖다 대도 물도 안 나오고 그게 뭐 센서로 뭐 어떻게 한대요. 그 수동적으로 사는 삶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천공항 내 바닥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떡을 떨궈도 그냥 주워 먹어도 되겠다. 바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인천공항 천정을 올라다 봤는데 그 조명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평양산원이라고 그 밑에다 보석을 깔았다가 엄청 됐다 소개를 하는데 저도 평양산원에 2달 입원했는데 그 보석이 다 깨졌어요. 그 TV하고 달라요. 엄청 초라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왔는데 와 조명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밝음이 늘 판타지였어요. 너무 어두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전기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넋이 없이 봤던 저희 기준에는 전기가 많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참 잘 살고 풍요하고 깨끗하다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랬는데 타일러님은 또 여러 나라에 다녀보고 한국에 왔을 텐데 어땠어요? 저는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 전공을 하고 와서 미국에서 건너올 때는 이제 일본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제정치사 뭐 2차 세계대전 뭐 6.25 이런 거 공부하고 왔으니까 일본을 지나면서 거기에 핵폭탄을 떨어뜨렸구나 하면서 창밖을 보는 거예요. 약간 산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천에 내리면서 착륙하기 직전에 섬들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 갯벌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데 6.25 때 북한이 거의 부산까지 다 내려왔다가 다 점령했죠. 거의 다 점령을 했다가 미국이 이제 그때 메가더 장군이랑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그거 중간에 찍고 그러면서 이제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그 작전이 이루어진 게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갯벌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었겠네요. 역시 생각부터 다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어디부터 간지 알아요? 월미도. 북한의 북한에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그 몇 명의 해안포병들이 며칠 동안 미국 놈을 견제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월미도가 있는 거예요. 월미도 갔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막 놀이기구 돌아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를
영화를 제가 한 5번은 봤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적군에서 아군이 됐다가 아군이 적군이 된 그러네요.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더 뭉클한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게 진실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야 진짜 미국, 북한에서는 식민지다. 남조선을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보면서 이제는 그거 그렇게 완전 생각하고 있죠. 탈북한 사람들이면 국정원의 네, 첫 관문이죠? 만나고 맞아요. 네. 그게 이미지 어땠나요? 지하에다 놓고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좀 간단하게 말하려면 국정원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은 너무 잘생긴 남조선 남자들을 처음 봤고 국정원 선생님들은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인솔해 주시는 분도 박주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뭐 이럴 정도로 너무 상냥하고 호칭을 이렇게. 국정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는 국정원 선생님 연락처 알았으면 지금 제가 밥을 소고기 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고마웠던 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충격적인 걸 많죠.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바보로 아나? 그러니까 왜냐면 40년을 그 나라에서 세뇌된 교육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네. 그래 안에 다 믿진 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음원을 남긴 채 국정원 문을 나오죠. 거기서 100% 해소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국정원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정원을 거친 게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살아왔을 때 이야기부터 현재까지를 다 얘기해요. 그리고 써요. 근데 그때는 그게 조금 이렇게까지 우리를 못 믿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국 국민들이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은 불만이 있다가 그 국정원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엄청 저는 지금도 놀러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왠지 궁금한 게 음식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요리살 말할 정도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첫 먹어본 음식이랑 지금 좋아하는 뭐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국정원 하나원에 와서 한국 음식을 접했는데 괜찮았어요. 약간 북한 사람들 취향에 맞게 그리고 북한은 밥에다 김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반찬을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다양하게 먹는 집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이 속이 내려가지 않아요. 아니 반찬에다가 왜 이렇게 달달한 걸 넣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남조선이면 사타가루 남는가? 뭐 이럴 정도로 아직도 반찬엔 저는 설탕을 안 넣어요. 담백한 거 좋아하고 아들은 이제 반면 남조선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서로 각자. 그래서 조금 가정적으로도 남과 북이 아직도 공존해요.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연변에서 온 조선족 친구들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영어 과외를 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 밥에 김치 네. 그건 진짜 김치 잔뜩 이렇게 드시고 가학이에요. 예.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먹는 모습. 그 다음에 얘기 많이 들었던 게 순대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맞아요. 저 한국 순대 안 먹어요 지금도. 아 진짜요? 네. 뭐가 차이예요 정확하게? 아니 당면을 왜 넣어요? 당면. 그래서 제가 역사를 알아보니까 한국도 옛날에 못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 보니까 어떻게 길거리 음식이 됐다.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백암 순대라고 우리가 북한 순대하고 남한 순대가 달라요. 우리는 그 안에다가 돼지피, 찹쌀, 그쵸. 찹쌀 시라지, 순대죠. 돼지간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한국에 딱 왔는데 뭐 안이 세타에 이게 뭐 플라스틱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씹을 때 그 플라스틱을 쫄깃쫄깃한 그- 예. 그래 지금도 저는 사실 순대를 안 먹어요. 한국 순대를. 그리고 이제 떡볶이 그 조인성이 그걸 먹는 거 보고 야 나도 한국 가서 길거리 포차 가서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딱 한 번 먹고 안 먹었어요. 매운 거야. 그럼 북한에는 빨간 떡볶이가 잘 없는? 아니 떡볶이가 없어요. 아 떡볶이라는 거 예,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밀가루 갖고 만드는 거지 잎살은 북한에서 엄청 귀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걸로 왜? 그래서 잎살은 송편 만들고 절편을 만들지요. 딱 궁금한 거. 거기 김치, 저 김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북한 김치 너무 맛있죠. 근데 그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담그는 과정도 다르고 보관 과정이 달라요. 한국엔 다 김치 냉장고잖아요. 우리는 김치 옴에다 넣어요. 이게 자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에는요 개인 집집마다 집 앞에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다가 보관을 하니까 그냥 김치를 딱 먹었을 때 쩡해요. 한국에 왔는데 아삭아삭하고 좋아요.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은 아닌 거예요. 퇴직을 하면 저는 무조건 강원도 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김치를 그렇게 여생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왠지 들어보니까 저는 인도에서 그 남쪽에 가서 먹으면 맛이 달라요. 북한 물하고 한국 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였어요. 인도에서 채식은 북한에서 다 나오나요? 아유, 아니면 북한은 어때요? 뭐 다 채식주의자죠. 고기가 없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채식주의를 갈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날에 그런 날에 먹고 또 잘 사는 집들은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기 먹는 거는 잘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불떼기라고 하죠. 여기는 채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보리밥이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은 작고 보리밥이요. 예, 그리고 이게 채소들이 북한에는 남새가 만만해서 남새를 먹는 거예요. 그나마 흔하니까. 저도 요즘에 이마트 보면 고기를 사는 게 더 싸요. 채소를 몇 개 안 사는데 10만 원 넘어가. 야, 이게 북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가? 뭐 이런 게 느낄 되게 정도로. 혼란스러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그거예요. 네 건강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한국에는 너 건강하려면 비타민 C, 채소를 많이 흡수해야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여유 있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북한 사람들은 배에 기름이 없는데 거기다가 채소 먹어봐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사회적인 환경이 다른 네, 곳에서 다르죠. 나오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라면이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라면에 노출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서 라면을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유,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 라면 먹었죠. 아 진짜요? 네, 신라면. 저는 김일성 시대에 살아서 그때는 중국에서 몰래 내려왔는데 신라면, 저 이초단지가 빨간 농심. 근데 저희는 신라면이 좋았던 게 뭔가 담백했어요. 그리고 중국 라면이 대대적으로 넘어왔는데 갭이 달라. 북한에 있을 때 라면을 금방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기보다는 좀 양을 불었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우리가 그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남조선 라면을 좀 여러 명이 같이 나눠 먹자 이래가지고 한국 라면을 많이 먹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뭐 꼬부랑 국수. 요즘에는 북한도 라면을 생산해요. 근데 라면이라고 안 하고 즉석국수라고 해요. 왜? 물만 즉석국수. 부으면 즉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탈북할 때만 해도 북한에는요 포장용 마른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식료품 공장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와, 센세이션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북한도 많이 변한 거예요. 북한도 지금 자기네가 자체로 생산하는 즉석 라면이 있어요. 그걸 참 사 먹을 수 있는 계급이 얼마나 될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음식 말고도 분명히 일상생활에 뭔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을 텐데 와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지하철 탔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손목을 잡고 서로 손을 그죠. 막 만져주고 네, 그거 얼굴을 많죠. 막 네. 이렇게 보고 저기에는 충격이었죠. 그런 것들이 막 남사스러웠는데 지금은 뭐 그 사람의 표현이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중력 먹는 게 다 다른가 봐요. 저는 중력 먹는 게 아. 다들 휴대폰만 보고 걸어 그쵸. 다니는 게 아. 중력이었어요. 맞아요. 이 정도 휴대폰 본다고? 네. 걸어 다닐 때도 막 맞아요. 이제는 제 모습이지만 가끔은 그래도 그래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르지만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라고는 그치, 우린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그렇죠. 예, 네. 못 들어온 거죠. 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비슷하게 외국인들이랑 충격을 다 받고 막 음식이 다르고 막 이런 차이점들을 다 느끼시니까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하나 더 질문하자면 언어 관련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도 한국말 쓰지만 많이 달랐나요?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익숙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거나 여기서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라든지 많이 다르진 않고요. 가끔 가다가 반대 뜻으로 읽혀지는 그래요? 표현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톤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톤도 다르고 여기는 이제 뭐 승합차, 북한에서는 합승차 서로 반대로 부르는 그리고 북한은 꽃을 예쁘다고 하고 옷을 예쁘다고 하지 사람을 예쁘다고 나눠요. 오 그래요? 야, 곱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네. 생기게 곱다는 거고 옷이 예쁜 거구나.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제 채소에다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아우, 이 집 아들은 무처럼 헐쑥하게 잘생겼고 무처럼. 근데 여기선 그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글 과자를 만들었어요. 엄청 누근거리지가 있지만 너무 잘면 안 되는데. 근데 되게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갖고 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 그래서 마음 표현할 때도 많이 쓰이세요. 뭐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는 대신 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주희 기자님도 한번 약간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지금의 한국에서 사는 내 마음, 내가 어떤 네,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이런 너무 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초성만 할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한번 북한에서는 알아맞추기라고 하는데 알아맞추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초성 게임. 네. 대단하고 긴.
도도한 것. 되게 평범해요. 덤덤하게. 덤덤하게. 네, 저는 정착 초기는요. 어떻게든 내가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연합뉴스 기사 하루에 펼쳐놓고 20번을 따라하고 네, 북한 글쓰기하고 다르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2018년부터 프리랜서 기자를 일하면서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아, 돈은 살아가면서 중요한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유난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자. 나를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싫어해.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그러라고 해. 덤덤하게. 지금도 저는 사실 뭔가 그래요. 막 아침에 스케줄이 막 이러다가다 갑자기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요. 내가 그 스케줄이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표를 달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덤덤하게 사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그게 안정이라는 기둥이 뒤를 받쳐줘서 그래.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안달이 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있으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덤덤하게 보는 거죠. 굉장히 약간 와닿는. 그러니까 생존과 적응과 모든 거를 해내고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덤덤함에서 나올 네, 수도 있는 덤덤하게.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약간 딱 말하니까. 네. 그냥 편하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덕분에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이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도 그러면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야 뭐 당이 부르면 가죠 뭐. 좋습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바이.